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시절 한 시청자에게 1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사람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방송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 적도 없었고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약 2년 전 제가 인천에서 혼자 살며 인터넷 방송을 하던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운이 좋으면 생활비 정도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켜도 시청자는 많아야 40명에서 50명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후원이 하나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었던 저에게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닉네임이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닉네임은 사나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채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순간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 방송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후원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다른 시청자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날에는 그날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방송을 켜면 그 닉네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다림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고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디를 알려주면 10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100만 원은 월세와 생활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방송에서 불쾌한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성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개인정보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연락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실제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한 뒤에도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만나자고 조르지도 않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 고생했다는 식의 안부를 남겼고 제가 방송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민부터 가족 이야기,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고 싫으면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전날 제 계좌로 100만 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도망가도 되는 돈을 미리 보내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마르고 평범한 체격이었습니다. 말투는 카카오톡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웠습니다.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술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술을 조금 마신 뒤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믿게 됐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후 2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매번 비슷했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받았고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경계심이 사라질 무렵 처음으로 이상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방송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고 며칠만 촬영해도 제가 몇 달 동안 방송에서 벌 돈보다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내용에는 노출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큰 돈을 후원했는지, 왜 굳이 저와 가까워지려고 했는지, 왜 처음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 후부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안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계속 답하지 않자 연락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사나이였습니다. 메시지에는 글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건물 간판, 제가 매일 드나들던 골목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도 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골목에서 제 건물을 바라보며 촬영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집까지 데려온 적도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집과 떨어진 곳에서 헤어졌습니다.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따라왔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방송 화면이나 제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위치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 제가 편의점이나 카페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코 흘린 정보들을 모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날부터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면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도 열지 못했습니다. 방송은 바로 중단했고 사나이의 계정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진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방송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시청자에게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닉네임은 윤블리였습니다. 사나이라는 사람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내온 이야기를 읽고 저는 다시 방송을 켤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윤블리 역시 과거 인터넷 방송을 했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사나이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 그 다음은 개인 연락,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 마지막에는 해외 촬영 제안. 제가 겪은 과정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윤블리는 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까지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촬영물이 상대 측에 귀속되고 장기간 해외 체류를 전제로 하는 듯한 내용과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단순히 돈 많은 시청자가 저를 좋아해서 접근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단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큰 돈을 후원해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매일 연락하며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직접 만나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마지막에 해외로 나오게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일본에 가자고 했다면 저는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3달 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뒤 제안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고민했던 겁니다. 저는 윤블리와 함께 알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조직과 연결돼 있었는지, 실제 해외 촬영을 제안받고 출국한 사람이 있었는지까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나이의 진짜 목적은 모릅니다. 정말 성인 촬영일을 연결하는 브로커였는지,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더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스스로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습니다. 돈을 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약속을 지켰고, 안전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 처음부터 위험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믿게 될 때까지 가장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처음으로 제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어떤 협박 문장보다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 방송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방송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화면 속에서 무심코 말하는 동네 이름 하나, 자주 가는 카페, 창밖 풍경, 택배 상자, 퇴근 시간, 이런 작은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생활 반경을 찾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후원이 항상 호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했던 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시청자가 아무 조건 없이 매일 큰 돈을 후원한다면 감사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유를 의심하셨을까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친절하게 대해온 사람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해외 촬영을 권한다면 어디까지가 호의이고 어디서부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의 집 사진을 보내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인터넷 방송이나 SNS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함께 남겨주시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공포 이야기와 믿기 어려운 사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